안녕하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그레쌤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담은 연간교육 계획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사의 계획이 필요 없지 않나요? 또는 생활 주제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아들이 즐겁게 놀이하고 있으면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놀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게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사의 계획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께 유아 주도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물론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변화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좀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획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계획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사의 계획의 최소화, 여기서 최소화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 연수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너무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 교사가 모두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정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주도적인 놀이가 잘 이루어지면 교사의 계획이 필요 없는 시기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누리과정이 개정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과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계획을 갑자기 없애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서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고 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간교육계획안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연간교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연간교육계획안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 변화의 핵심 포인트를 생각해 보자면 유아의 흥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4가지의 변화 요인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자유놀이 주제와 빈자리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자유놀이 주제는 생활 주제와 관련하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주제입니다. 빈자리 주제는 생활 주제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주제입니다. 이 4가지의 요소를 반영해서 제가 4개의 연간교육계획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의 사례를 준비한 이유는 교사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그리고 놀이의 양상에 따라서도 어떤 스타일의 연간교육계획안을 선택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4가지의 연간교육계획안 예시를 들어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간교육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간교육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준 스타일입니다. 주별로 주제가 모두 계획되어 있고요. 자유놀이 주제와 빈자리 주제가 들어갔는데요. 자유놀이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봄 4월 둘째 주에는 봄의 날씨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봄의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리고 4월 넷째 주에 봄 자유놀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봄 자유놀이는 이전에 봄과 관련해서 탐색하고 아이들이 놀이를 한 후에 그 중에서 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또 해보고 싶은 놀이를 물어봐서 아이들이 이야기한 놀이를 해볼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나 벌, 꽃 등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보인다면 그와 관련된 놀이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먼저 놀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놀이를 같이 해볼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6월 넷째 주부터 7월 첫째 주는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 하기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빈자리 주제입니다. 빈자리 주제는 생활 주제가 없이 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흥미나 이런 놀이들을 이때 많이 반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도 빈자리 주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6월 둘째 주에 공룡놀이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룡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공룡놀이가 한 주 더 연장되어서 확장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를 공룡놀이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6월 셋째 주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은 이 빈자리 주제 기간을 대체 기간으로 활용해서 이때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간 교육 계획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전 첫 번째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주별로 주제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을 한번 또 다시 살펴볼게요. 봄은 4월 둘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총 4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살펴보면 주제는 주변에서 발견한 봄과 봄 자유놀이 이렇게 두 개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주변에서 발견한 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탐색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봄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이 기간이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활동 또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이야기하면 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생활 주제마다 자유놀이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빈자리 주제가 6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 주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유아 상상 놀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 주제와 관련 없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보다도 생활 주제를 좀 더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하면서 다른 생활 주제와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생활 주제와 통합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기입해서 여기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연간 교육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주제는 있는데 주제는 없습니다. 주제가 없는 대신에 전개 방향만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 주제에 따라서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정해 나가는 겁니다. 빈자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줄 수 있고 또는 주제를 설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생활 주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제도 축소했습니다. 정말로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 주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빈자리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 연간 교육 계획안을 짜보면서 필요한 생활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유치원과 친구, 기본 생활 습관이라던가 관계 형성 놀이가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계절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절을 남겨놨고,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활 주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빈자리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주제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고 또 놀이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 주제를 두고 최대한의 빈자리를 둔 경우입니다. 이렇게 빈자리를 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제 선정 이유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빈자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활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월 셋째 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 주제에 있는 부분이 낚시놀이에서 화살표 상자놀이로 바뀌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이 낚시놀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그래서 낚시놀이를 계획했는데 월요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낚시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유치원에 택배 상자가 많이 배달되는데 이 택배 상자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자놀이로 이렇게 주제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반영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 선정 이유를 이렇게 교육 과정에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